읽고 하셔도 돼요. 아니, 잠깐만,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솔직히 제가 너무 자꾸 통화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제가 거짓말이고 너무 수업 준비하는 바빠가지고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그냥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끝나고 저랑 슬기쌤하고 많은 질문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그 잠실에서 지금 현재 17년째 강의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전에는 장학학원에서 9년 정도 있었고, 여기가 지금 7년 차거든요. 내년 8년 차인데, 제가 그러면 이제 영동, 잠신, 정신, 배명, 잠실, 여고를 되게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수업 준비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학교별 특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 같은 경우는, 일단, 어머니, 이게 물리하고 화학 단원인데, 제가 딱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생명은 유전이고요. 물리는 역학입니다. 그리고 화학은 요 1, 4가 킬러예요. 그 말은 물리 1단원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되고요. 화학 1, 4가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고3이 돼도 불변이에요.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1학기 중간고사가 역학과 에너지, 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 점수가 안 나오면은 제 경험상 일단은 3분의 1이 포기하고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도 동력을 잃어요. 그래서 저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제가 올해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 이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학생들한테 너 나 믿어. 내가 한 거 100% 나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저는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저희 아이들 성적을 1학년 때보다 더 올릴 겁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가 간단히 어떻게 단순하잖아요. 보시면 다 비슷해요. 수특하고 모의고사예요. 결국은. 정신여고만 조금 다르고요. 네. 대부분 학교가 다 수특하고 모의고사예요. 여기 자밀고 학부모가 안 계시니까 자밀고는 빼자신 자밀고는 좀 물리가 좀 극강이고요. 자, 근데 어머니 제가 다 적었잖아요. 저는 이 학교가 예를 들어 모의고사가 이 선생님은 2019부터 25년 6, 9 수능을 내고 이 선생님은 2002년부터 2024년 수능을 내고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잠신고 물리쌤이 새로 왔어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하루 종일 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2021학년도 고3 4월 달에 나왔더라고요. 저 그날 바로 이제 15년치 고3 문제를 잘 정리해서 다 편집을 해서 다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게 어머니가 보시기에 괜히 수특이랑 모의고사지만 다 달라요. 수능 내시는 분, 교육청 내시는 분, 합평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 제가 이제 학기별로 다 외우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냐. 또 안 돼. 됐다. 이게 어머니, 제가 이게 각성을 하게 된 게, 열심히 수업하고, 숙제 공부 잘하고,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이거는 그냥 모든 학원들이 이제 하는 건데, 예, 저는 이거 작년부터 버렸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을 계속 추구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은, 자, 제가 2016년에 처음으로 학교별로 하기 시작했어요. 1학년. 그때 아무도 안 했어요. 예. 제가 장학에 있을 때죠. 그리고 2019년도에 여기 와서 놀랬어요. 제가 장학에 있을 때는 영재고 준비하던 애들이 위주다 보니까 그냥 전 다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켜야 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때가 어머니, 아버지 중학교 교과서가 엄청 쉬워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 거의 고등과정에 대해 접근이 안 돼요. 거의 새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저 원래 클리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여기 4시에 오면은 밥 먹고 다니고 쉬다가 수업했는데 지금은 예,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시행착오가 있는 게 이 클리닉이란 게 처음에는 그냥 저도 애들 와서 문제 주고 숙제 검사하고 근데 이게 한 번은요. 애들이 5명이 기다리는데 이 학생이 20문제를 다 질문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죠. 근데 저는 얘를 하자니까 너무 많이 급해지니까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학생이 많이 기다리는데 이 학생 한 명이 저한테 계속 시간을 요구해요. 얘는 욕심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게 감정 제어가 안 돼. 막 급해지니까 설명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감정을 제어하기 시작했어요. 학생한테 절대 제 기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클리닉이라는 게 되게 미묘한 게요. 다 다르게 해야 되고 다 내용 달리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을 대할 때 되게 진짜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제가 이때 알았어요. 저 이거 깨닫는데 3년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2021년에 여기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 보세요. 아이가 그냥 정상적인 교과 선행을 안 하고 와서 이 아이들이 갑자기 고3 문제를 풀어요. 그럼 제 입장에 처음에는 그래, 야, 수적 다 풀리고 다 했는데 이제 시험 봤어요. 30점, 40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안 되겠다. 고3 모의고사 200문제, 목표를 교과가 잡았어요. 애가 못 따라가니까 10시? 10시에 해. 12시까지 하고요. 막 설날도 하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그래요.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문제는 푸는데 제가 이거 시험 가서 풀지 모르겠어요. 전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제 스스로한테 너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네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과감하게 줄였어요. 제가 마치 아이들이 소화를 못 시킬 만큼 너무 먹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문제를 줄였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이거는 저는 모든 애들이 100점 맞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목표가 80이에요. 80점을 목표로 하니까 문제가 너무 주는 거예요. 단, 이 문제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연구한 문제예요. 그 학교별로 제가 그동안 여기서 15년 이상 쌓아둔 노하우가 있잖아요. 지금 저는 여기 학교쌤 이름 다 알아요. 이 쌤들이 어떤 유형을 내고 어디서 다 외우고 있어요. 단, 잠신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바뀌면 이제 첫 번째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나머지 건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학교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야, 이거 80% 이상의 문제. 단, 이 문제만큼은 완벽하게 풀리자. 두 번째가 뭐냐면, 클리닉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애는 10문제 질문이에요. 이 애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문제만 질문하면 돼요. 근데 얘가 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모든 문제를요, 다 영상을 찍어줘요. 10분짜리로. 그래서 아이들은 풀다가 아무 때나 핸드폰 딱 꺼내서 딱 보면 제 풀이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면 제가 클리닉 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닉에 오는데 아이들이 시간이 엄청 단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편하고. 제가 막 2에 10문제가 아니라 이제 필요한 만큼만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 영상 찍는데 어머니 거의 10시간 걸려요. 네, 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영상이라는 게 제가 푸는 문제가 아니라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해야 영상, 저 이거 매일 지워요. 그거 아시잖아요. 좀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힘든데 효과는 되게 좋았어요. 저희 이번에 애들 어머니 기말 때 클리닉 참석률이 95%였어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저희 클리닉은 엄청 애들이 열심히 하는 거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클리닉이라는 게 수업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야 너 내가 문제 뭐 줄게 풀어. 그럼 아이들이 뭐하고 오는지도 모르고 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새롭게 변화준 거예요. 뭐냐면 일단 어머니 잠실 지역의 모든 학교는 2학년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이랑 고3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자, 제가 분명히 저는 클리닉에 굉장히 진심인 게 제 수업의 숙제가 어머니 클리닉 때 해줘요. 근데 그 클리닉 안 오면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어떤 경우냐면요 저희가 한 14명도 있어요. 근데 2명이 클리닉 안 왔어요. 그럼 수업 딱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럼 나머지들은 막 푸는데 2명은 멍하게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대 애들이.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래서 그 다음 주 꼭 와요. 저 애들 보고 막 엄청 몰아세우지도 않고요. 자기 친구가 못했던 애가 나보다 잘하는 걸 이렇게 역전을 시켜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클릭을 안 빠져요. 이걸 빠지면 시험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다 오픈시켜버려요. 점수를 다 공개해버려요. 1등부터 20등까지 다. 그것도 어머니 신경 안 쓰는 애인데 쓰는 애도 되게 써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0문제에서 40문제인데 제가 어머니 고민을 했어요. 왜? 어머니, 수특위에서 나오는데 왜 한 문제도 못 맞추지? 어머니, 배명고 1학기 중간고사 물리 50 아래예요, 평균이. 영동일고 말도 못, 잠실여고 어머니 이번에 완전 무너질 거예요. 잠실여고가 물리화학 어렵고 유명한데 이번 1학년이 너무 쉬웠어요. 잠실고도 어렵고요. 영동일고는 뭐 물리 말도 못하고요. 어머니, 영동일고 4년 전 물리 평균이 23이었어요. 학교 평균이. 저 그때 보고 기겁했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엄청 많이 아이랑 대화하고 연구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왜 수능 특강에서 나온 거 문제 뭐 나올지 뻔히 아는데 왜 틀리지?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자, 수특을 풀려요. 제가 3번 풀렸어요. 이제 그냥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저는 심지어 이것도 했어요. 야, 이 문제 어떻게 풀려? 그럼 1초 만에 딱딱 나와야 돼요, 시기. 근데도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제가 이제 편집에서 배워가지고 문제 숫자를 바꿨어요. 안 풀리는 거예요. 못 풀겠대요. 그래서 간신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A 스텝, B 스텝, C 스텝은요, 뒤집었어요. C를 먼저 풀게.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내가 이 문제를 그대로 100번 풀려봤자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바뀌었을 때 내가 이걸 활용 못하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문제를 만드는 게. 어머니,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문제를 다 만들어요, 제가. 1번 숫자 바꾸기, 2번 유형 바꾸기, 3번 1번하고 3번 같이 믹스해서. 그래서 마지막은 진짜 거의 극단 마지막에 쓰는데 제가 문제를 3번 바꿔요, 어머니. 3번. 이러니까 어머니 애들이 안 틀려와요. 올해 애들이 그랬어요. 저 너무 고마운 게 올해 2학년 애들이 2학기 때 성적이 거의 안 떨어졌어요. 뭐 엄청나게 잘 벌지도 않았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자기가 비슷한 또래 애들보다 최소한 10점은 높았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애들이 고마운 게 어머니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시험 때 나왔는데 못 푼다? 자신감을 잃어요. 근데 어머니 저희 애들 보시면 방학 때 다 그래요. 못 해먹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다가 학교 중에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똑같이 줘요. 선생님 잘 돼요. 이래요 애들이. 그걸 시험 잘 보잖아요. 엄청난 자신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올해 저희 1학년 대부분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이들하고 얘기도 했고요. 물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잠실여고 애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제가 보기엔 얘는 완전히 머리 되게 좋아요. 근데 암기를 못해요. 어휘력이라 가지고 그게 너무 약해서 생각보다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보면 잘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얘가 고2만 올라가기 바랬어요. 저는 어려운 게 좋아요. 막 설레기도 해요. 제가 엄청난 시간 투자하고 노력하고 아이들이 거기 따라오면서 저는 이 문제 만드는 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어머니 한 문제 15분 걸려요. 어머니 학기별로 10문제, 5개 50문제예요. 너무 힘들어요. 잠자는 시간 외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기뻐요. 결과가. 아이들한테 학습적인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올해 엄청나게 많이 투자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저 말씀드린 저희가 커리가 어머니 보시면 1월도 같아요. 무조건 저 1학기 중간이에요. 물론 기말까지 대비하는데요. 1월 달에는 중간 기말 대비하지만 저는 2월부터 시험 대비합니다. 어머니, 제가 2월 달에 수능 특강 그 운동의 표현, 운동의 법칙, 운동량, 충격량, 역학적 에너지까지 4주를 4회 끝날 거예요. 그럼 어머니 3월에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수능 특강 변형할 거예요. 그럼 4월에 뭐 할 것 같아요? 모의고사 변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스럽지만 제가 3월 달에 오는 학생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3월에 오면서 못 내요. 제가 이번에 저희 1학년 애들 보고 이래 여름방학 때 절대 쉬지 말라. 여름방학 때부터 대비하기 이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고요. 저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대비하고요. 제가 원래 3월에 힘들을 안 받아요. 제가 학원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받기는 받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겨울방학 때부터 어머니 보시면 1월 달에 모의고사 하죠. 2월 달에 수능 특강 하죠. 끝낼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거 변형을 여러 번 풀려야 아이가 시험에 안 틀려요. 예.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애들은 항상 영상풀이하고 제가 주는 모든 클리닉에 참여해서 무조건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이게 어머니 모의고사가 이게 하나, 둘, 세 개의 개념이 하나로 묶여요. 아이들은 이걸 묶어서 못 풀어요. 아이들은 개념 하나의 문제 하나예요. 그게 족보 스타일이고. 저가 어머니 작년부터 이 애들 족보 문제 한 번도 안 풀렸어요. 예. 족보 문제에 전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이걸 왜 하는 거지? 저 안 풀렸습니다, 어머니. 저 제가 다 만들었고요. 예. 학교 기출 아니면 모의고사예요. 어머니, 지금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의 기본은 다 수능 문제예요. 2002년부터 2024까지 수능 문제. 6구 수능. 저는 그것만 계속 연구를 해요. 그것만 계속 자료 만들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머니 저희가 잘 안 보이시지만, 요 문제 보세요. 요거. 81분의 1, 이게 제가 숙제 준 거예요. 제가 이거 변형한 거예요. 이게 이번에 영도일고 나왔죠. 잠신고 나왔죠. 잠실여고 나왔어요. 어머니 똑같이 나왔어요. 심지어 어머니 영도일고는 여기 보기 되게 똑같아요. 어머니, 이게 제가 왜 확실했냐면요. 이게 어머니 2013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나름 유명해요. 가장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잠신, 영동, 이게 배명은 범위가 아니었어요. 배명은 중간이었어요. 잠신 어렵다, 영동 어렵다. 이 쌤이 애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지? 저 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여름방학 때도 풀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 파고파고 들면요. 마지막에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전압비예요. 제가 이걸 내면은 아무도 못 풀 거예요.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공부해서요. 제가 진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확신할 수 있어요. 예. 그 문제를 내는 사람의 감이 있어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성적도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올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어머니 수업이, 이게 어머니 레벨업이 제가 뭐 했냐면요. 저희 애들이 화학이 약해요. 어머니, 저희 애들이 물리를 제가 1학기 때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물리도 하는데 화학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제가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업을 되게 쉽게 풀어가는 수업이에요. 저 어머니 아시다시피 저는 문제 한 문제를 주더라도 쉬운 거 안 줘요. 너무 시간도 아깝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문제 딱 10문제 주는데, 아니 5문제 주는데 어려운 것만 줘요. 어떻게든 그걸 이해시켜요. 당장 겨울방학 때 안 되더라도 결국엔 이해를 시켜요. 저는 어머니 어떤 주의냐면은 쉬운 문제를 100문제 풀어도 아무 생각 없어요. 제가 해봤어요. 애가 하도 어려서 쉬운 것만 줬는데 아예 몰라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어려워도 저는 어떻게든 설명시키고 이해시킨다. 쪼개 설명해도.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이거는 좀 쉬운 수업이고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화학은. 네, 그래서 저희가 이따 어머니 질문 받을 때 저희가 정확한 시간표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1월부터는 저는 무조건 책 만들고요. 제 책으로. 그리고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제가 나올 80% 이상인 거 만들었고요.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변형하는 건 내내 방학 내내 할 거예요. 어머니. 외우다시피 모든 과정을.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끝났고요. 어머니. 김슬기 쌤이 하시고 저희가 불을 켜고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불 켜시고. 제가 꺼드릴게요. 자, 들고 갈래? 이거를 열어야 돼. 잠깐만요.
찾아드릴게요. 요거 같은데. 찾아드릴게요. 찾아드릴게요. 요거죠. 쓰세요. 맞아. 요건가요? 요거로 하면 요게 되고 요거로 하면 넘어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2, 고3 생명과학, 지구과학 담당하는 김슬기라고 합니다. 네. 통합과학 때는 워낙 현덕쌤이 연락을 잘 하셔가지고 저는 따로 막 많이 안 드려서 저랑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텐데 고2 때는 달라요. 제가 애들을 정말 귀찮게 많이 하거든요. 클리닉도 자주 부르고. 근데 제가 연락을 안 한다? 이러면 애들이 잘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연락을 자주 한다? 그럼 친구들이 테스트를 못 받거나 클리닉을 안 오거나 시험 점수가 낮거나 요럴 때는 제가 좀 연락을 많이 드릴 건데 1학년 때랑은 확실히 공부량이 확 늘 거예요. 생명하고 지학이 통합과학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지구과학은 조금 어려운데요. 생명과학은 좀 쉬워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많이 귀찮게 안 했어요, 애들을. 근데 2학년 때부터는 공부량이 정말 달라져요. 좀 2배, 3배가 아니고 거의 4배 이상으로 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2학년은 공부량이 많아지고 제가 많이 부를 거라는 거, 클리닉을. 그래서 일단 생명과학 단원이 이렇게 5단원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유전이 제일 어려워요. 유전을 잘해야 모의고사 점수가 나온다. 생명은 유전과 비유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 잘하면 모의고사 잘 보는 거고. 이제 유전을 못하면 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3등급까지는 나오는데 2등급, 1등급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유전을 잘해야 이제 1등급까지 올라가는 거. 근데 내신은 또 아니죠. 유전뿐만 아니고 비유전까지 다 잘해야 점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단원을 보시면 1, 2단원이 중간고사, 3단원이 기말고사. 그 다음에 유전이요. 2학기 중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저 생태계가 2학기 기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2학기 중간까지가 이번 방학 범위예요. 제 목표. 겨울방학 때까지는 생태계 안 들어갑니다. 저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애들 다 까먹고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유전까지가 방학 때 나갈 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구과학은 이렇게 3단원인데요. 여기서 킬러 단원은 3단원, 우주예요. 요거는 이제 2학기 기말에 들어가고 이번에 수능에서도요. 오답률 탑5 중에 이제 4개가 우주예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고 나름 킬러 단원이 이제 우주. 그리고 1단원 일부가 이제 중간고사, 1, 2단원에서 기말고사. 그 다음에 2단원 대부분이 이제 중간고사, 마지막 이제 기말에 우주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겨울방학에는 제가 2단원까지 합니다. 근데 우주가 킬러인데 이거 미리 안 해도 괜찮나요? 어차피 애들 까먹어요. 그 지구과학이 양이 되게 많아요. 지금 단원은 3단원밖에 없지만 사실 생명과학과 비교해보면 지학이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양이 많아요. 지구가 그냥 암기 과목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암기를 애들이 못해요. 양이 또 많아가지고. 그래서 방학 때 한 친구들과 안 한 친구들의 차이가 은근 크거든요. 그래서 지학은 약간 내신 때 해도 되지 않나? 좀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화생은 솔직히 선행을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물리, 화학은 정말 많이 해요. 조금 공부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생명까지 선행을 하고 근데 지학은 선행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 방학부터 누가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성적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은 선행 없이는 저 유전하고 이제 또 나름 중킬러이죠. 항상성에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저 계산 문제도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가지고 그거까지 좀 해줘야 성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특강에 그 1월 정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 특강에 제가 그 계산 문제를 좀 할 거예요. 준킬러. 킬러는 못해요, 2주 만에. 애들이 따라올 수 없으니까 딱 2주 만에 끝낼 수 있는 준킬러 문제, 계산 문제를 생명하고 지학에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원 설명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애들이 들었던 학교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잠실여고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한 3년치 정도는 연구를 하면 금방 그 학교 유형을 파악해요. 그래서 잠신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중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고요. 물화보다 생지가 더 어려워요. 생명은 이번 연도에 선생님 바뀌었거든요.
그 전년도 선생님은 아예 교과 외적인 것도 프린트로 나눠줘가지고 막 출제를 했어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는 선생님이 바뀌셔가지고 교과 외적인 건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그 교과 내용에서 출제를 하는데 그렇다고 쉽진 않죠. 당연히 과중이니까 난이도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 그다음에 내신에서만 나오는 또 문제가 있어요. 모의고사는 출제는 안 되는데 내신에서만 나오는 그 자료, 그래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내주고, 지학은요 이 주변 학교 중에 제일 어려워요. 잠신구 지학이 제가 이제 이번에 가르쳤던, 이번에 이제 고3 올라가는 잠신구 친구 중에 애가 이번 시험에 80점을 맞았대요.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8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왜 80점밖에 못 맞았어? 했더니 자기가 전교 4등이래요. 80점 맞은 애가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점수가 좀 낮다, 친구들. 그래서 매우 어려워서 그냥 기존의 모의고사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료 분석을 계속해서 연습한 친구들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동이고는요, 여기 보다시피 다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어머니. 그냥 고2는 그냥 고3의 내용을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동도 역시 모의고사 기출 기본적으로 딸고 들어가고, 생명은 특히 선생님이 그냥 아예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 한 3년치 모의고사를 그냥 나눠줘요. 그냥 낼 거라고. 애들한테 나눠줘요. 지학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모의고사를 프린트해서 애들한테 줘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공부를 안 해요. 낸다고까지 말을 해줬는데 그걸 공부 안 하고, 심지어 지학은 아예 복사 붙여넣기. 아예 작년 기출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딱 한 문제를 똑같이 내는 게 한 문제 있는데 그게 항상 작년 수능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기출을 보면 선생님이 어떤 패턴으로 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그거 위주로 애들한테 이제 수업을 해주죠. 그 다음에 정신여고는 생명이 어렵습니다. 절대 시간 안에 다 못 풀. 약간 수능 때도 그렇거든요. 생명이 시간 안에 정말 풀기 어려운데 정신여고가 그런 식으로 돼요. 시간 안에 진짜 풀지 못할 정도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를 여러 문제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명 점수가 좀 나오고, 지학은 솔직히 무난해요. 정신은 어렵진 않아요. 그냥 무난한 보통의 난이도. 모의고사랑 이제 수능 특강, 내신 기출 이런 거 그냥 공부하면 점수 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서, 지학을 왜 애들이 왜 선택을 안 할까? 정말 쉬운데. 근데 작년에는 지학을 선택을 안 했는데, 작년에 그런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이제 무난하다 보니까 이번 연도엔 조금 늘었더라고요. 지학 선택하는 친구들이. 그다음에 이제 배명고는 생명이 여기도 지학은 무난하고 생명이 좀 어렵습니다. 생명이 쉽게 안 내요. 모의고사 문제도 쉬운 문제 안 주고요. 제일 어려운 킬러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해서 또 선생님이 프린트로 나눠주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문제 위주로 이제 이렇게 내고, 지학은 무난한 편입니다. 배명고도 역시.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생명은 절대 쉽게 나오는 학교가 없고요. 다 어려워요. 그래서 유전을 이번에 해놓지 않으면 나 이제 개학하고 들어가거나 여름방학부터 유전 시작해야지 하면 좀 늦어요. 3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늦게 시작하면. 근데 1등급은 받깁니다. 3등급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제가 다 만들어줄 수 있는데 1등급, 2등급까지 올라가는데 그 노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내 목표가 3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늦게 시작하셔도 되지만, 솔직히 누가 3등급이 목표예요? 1등급 받고 싶잖아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런 점수를 받으려면 겨울방학부터 공부량을 확실히 늘려서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저한테 배웠는데 이제 3도 안 나온다 이러면 잠이 안 와요. 막 애들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러면 막 침대에 누워서 막 점수 안 나온 친구 막 생각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주 테스트를 보고요. 그 테스트 점수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충을 좀 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충을 하면 안 듣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 보충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빠지고 시간이 안 되면 영상 보충을 하지만, 웬만하면 불러서 1대1로, 그리고 1대1로 하면 확실히 친구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확실히 케어할 수 있어서 제가 1대1로 봐줄 때 정말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적은 확실히 오르는 걸 이제 보장을 할 수 있다. 1대1 클리닉을 빠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는 저 1대1 클리닉을 정말 강조를 하고 싶고, 제가 웬만하면 개개인별로 다 약속 따로따로 잡아가지고 클리닉을 꼭 하거든요. 진행을 하고. 근데 저거 빠지면 제가 이제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수업 빠지는 거는 뭐 학원에서 전화를 하지만, 저는 클리닉 빠지는 거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그 어머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리고 점수 같은 것도요. 잘 보면은 연락 안 드려요. 잘 보는 친구는 뭐 알아서 잘하는 거니까. 근데 못 보는 친구들은 통과 못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연락해서 보충 수업까지 같이 잡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못 볼 수가 없어요.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방금 아까 학교별 특성 얘기해드렸지만 수능 특강하고 모의고사는 기본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3 때 하면 늦어요. 고2 때부터 열심히 모의고사 연습하고 빨리 푸는 것까지 좀 연습을 해야 시간 안에 풀고 점수가 나온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모의고사 기출을 완벽하게 이제 개념이 먼저겠지만 개념 먼저 하고 모의고사 기출까지 이제 좀 완벽하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커리큘럼 얘기해드렸지만 2학기 기말까지는 안 할 거예요. 겨울방학이 길긴 하지만 2학기 기말까지 가봤자 애들이 기억도 못하고 어차피 까먹으니까 2학기 중간고사까지가 목표고요. 그럼 2학기 기말은 언제 하냐? 여름방학에 하면 돼요. 그 여름방학 한 달 동안 딱 2학기 기말 나갈 거 준비하면 딱 이게 맞더라고요, 범위가.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나가면 1단원은 이제 뭐 생명은 유전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고 지학은 2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조금 그게 중간고사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3단원 조금까지 이렇게 나갈 예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벨업 때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계산 문제 2주 만에 끝낼 수 있는 제가 수능 문제 푸는 걸 목표로 2주 만에 끝낼 수 있는 수업을 할 거고요. 저는 교재를 기본 교재는 완자 써요. 기본 개념 모든 교과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완자라 내신 대비할 때는 완자로 처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완자 교재 쓸 거고 근데 완자로는 문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이거 편집해서 워크북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워크북이 이제 추가로 나와서 이제 문제 양을 이제 좀 보충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당연히 플러스 테스트지 들어가요. 그래서 테스트는 이제 매주 들어갈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시간표 같은 경우는 이따 가실 때 제가 이렇게 프린트 해놨으니까 받아가서 시간표 짜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